30대 중반의 이혼녀입니다. 무능력하면서도 뻔뻔하기까지 한 전 남편과의 생활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됐어요. 결혼 전까지는 정말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력도 없고 자기 이익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이상한 곳에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걸요. 처음 만난 건 소개팅을 통해서였어요. 당시 저는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회사 내 취재부 기자 한 명이 갑자기 제게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 시절 연애 상대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던 참이라 부담 없이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응했습니다. 소개받은 남자는 중견 제조업체에 다니는데 진지한 태도를 가졌고 특히 인성이 훌륭하다는 설명이었어요. 내 친구이긴 하지만 정말 마음씨가 좋은 친구야 라며 인성을 강조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항상 미소를 띤 표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꺼내든 하하 웃음을 먼저 내비치며 대화를 풀어나갔죠.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성품이 느껴져서 예민한 구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 도중에 직원이 실수로 물을 엎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 쪽으로 물이 크게 쏟아졌는데 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하자 전혀 문제 없어요. 물이니까 금방 마르죠 하며 여유롭게 넘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범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평소 제가 좀 민감한 성향이다 보니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8개월쯤 교제했을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화려하거나 특별한 청혼은 아니었지만 꽃과 손편지를 건네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선한 성품의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에서도 제게 많이 배려해 줄 것이고 큰 갈등도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게다가 남편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나 다름없던 그 착한 성격도 막상 결혼해보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연애 때는 허허실실 사람 좋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 후에 보니 자기 기분 나쁘면 화도 벌컥벌컥 잘 내고 저한테 짜증도 잘했으니까요. 아무리 연애 때와 결혼할 때가 다르다지만 저도 깜빡 속았던 거죠.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 입장에선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여전히 남편 통장을 들고 계신다며 받아올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좀 황당해서 이제 결혼했으니 다시 갖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 알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도무지 통장을 들고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들고 오냐고 하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안 줘, 안 된대 라더군요. 너무 황당했죠. 어머님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바로 알겠다고 한 남편도 어이없고 결혼한 아들 통장을 안 주시는 어머님도 황당했죠. 아들이 결혼을 했고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 건데 왜 월급 통장을 안 주신다는 건가요? 저도 일하고 있다 보니 맞벌이인데 반반 나눠서 내기로 한 생활비만 딱 제 통장으로 어머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통장 다시 받아오라 이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남편은 엄마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아니면 자기가 전화해보던가 라면서 회피하고 저도 이제 막 결혼했고 시어머니는 존재가 어려운데 어떻게 돈 얘기를 하나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고 어쨌든 받아오라. 결혼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어머님이 돈 관리를 하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도 닥달을 하니 어거지로 다시 한번 말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성격과 행동에 속이 좀 답답하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갖고 오라는 통장은 안 오고 어머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야, 서영아, 너 민우한테
월급 통장 받아오라 했니? 네, 어머님. 왜? 이제 민우 씨도 결혼을 했고 저랑 가정을 이뤘으니까 저희 집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아들 월급까지 가로채겠다는 뜻 아니야? 어머님, 움켜준다 이거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결혼했으니 공동재산으로 같이 관리를 하겠다 이거죠. 민우는 그런 거 못한다.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내가 다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걸로 어디 알아서 잘 굴려서 너네 결혼 비용도 보태줬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비용은 남편 반, 저 반, 나머지는 대출로 했습니다. 딱히 누가 더 해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정확히 반반했고요. 근데 말하시는 거 보면 저희 결혼 비용을 어머님이 다 해주신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저는 황당함을 꾹 누르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 이제 결혼했으니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뭐 떼어먹기라도 하겠니? 어른이 알아서 내가 한다. 어차피 너네 반반 생활비 낸다고 했고 내가 그거 따박따박 보내줬잖아. 안 밀리고. 그렇긴 한데 근데 뭐가 문제야? 생활비에서 너 돈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라면서 어머님이 맹렬하게 따지시고 솔직히 어머님의 행동이나 말이 이해는 안 됐지만 결혼 초기이고 어머님에게 밉보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밉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제가 뭐라고 하든 어머님은 호락호락하게 통장을 돌려주실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서서 말씀드렸죠. 네,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이 관리를 좀 해주세요. 대신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드리면 그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너 필요할 땐 줄게. 내가 뭐 그걸 떼어 먹겠니? 어른이 알아서 달라고 하면 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어머님이 들고 있으시고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줄 건데 왜 어머님이 굳이 들고 계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어머님이 그걸로 적금이든 예금이든 대신 뭔가를 해서 불려주려고 하시나 보다. 어쨌든 필요할 땐 돌려주신다 했으니 그러려니 하자 생각했어요. 남편은 남 일인 양 엄마한테 맡겨놓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후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그렇게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적이고 탄탄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대표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고 했고 그 바람에 회사 빚이 엄청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내에서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몇 살 이상은 다 자른데 어느 부서는 통째로 날린다. 대표가 바뀐다더라 등등. 그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회사 분위기도 몹시 안 좋아졌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퇴직 이야기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통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더 늦기 전에 이직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상황에 떠밀려 자의 반, 타의 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받은 퇴직금도 어머님한테 들어갔어요. 저는 저희가 필요할 때 주겠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그때까지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금방 다른 회사 취업하겠다고 했어요. 초반에는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편은 더 이상 처음처럼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까지도 침대에 드러누워서 자고 있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방에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라면이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걸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요. 초반에는 저 사람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하겠지 생각해서 냅뒀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척 해주면 본인이 눈치껏 적당히 하고 취업 준비에 매진하던가 해야 되는데 나중엔 푹 퍼져서 계속 집에서
놀고만 있는 겁니다. 그 무렵 저는 터지기 시작했죠. 남편에게서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남편 쪽 생활비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제 수입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버는 월급을 몽땅 생활비로 써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집에서 있으면 밥이라도 집에 있는 걸로 먹으면 되는데 그 와중에 배달 음식은 엄청 시켜 먹는 겁니다. 그걸로 남편과도 많이 싸웠어요. 일은 구하고 있느냐 하면 남편 하는 소리가 낮에 내내 구인 사이트 돌고 이력서 쓴다답니다. 그리고 머리 좀 식히려고 한두 시간 게임하는 게 전부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좀 그만 주라고 본인이 더 큰 소리 치는데 제가 볼 땐 전혀 아니었어요. 딱히 회사를 그렇게 열심히 찾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력서도 열심히 넣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게임도 제가 없는 내내 하는 것 같았죠. 당장 제 수입으로 생활이 되긴 되니까 급할 게 없어 보였고 또 지금의 생활이 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겠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내 생활비로 계속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한테 당장 통장 받아오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달래주는 척 하더니 나중에 오히려 돈 번다고 유세냐 어쩌냐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제가 직접 받아오랍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온화하고 성격 좋아 보여서 결혼까지 결심한 건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비겁하고 한심하고 졸렬한 사람이었죠.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 고까지 했고 남편은 자기 회사 잘리니까 이혼하자고 한다며 더 난리치더군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회사 출근하자마자 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민우 씨 통장 좀 돌려주시겠어요? 통장을 왜? 왜라니요? 민우 씨 실직하고 지금 몇 개월째 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 생활비로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도 너무 힘드네요. 통장 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생활비 쓰고 하려고요. 아, 민우도 곧 취업하겠지. 취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너가 벌잖아 하면서 자꾸 통장은 안 주고 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슬슬 짜증나더라고요. 어머님, 그냥 민우 씨 통장 돌려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쓸게요. 요청하면 주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누가 안 준대? 그러니까요. 통장하고 카드하고 주세요. 제가 퇴근하고 받으러 갈게요. 아유, 그래 뭐든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너 밥은 먹었니? 아니요. 집에 가서 먹어야죠. 먹고 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기 통장은. 야, 내가 뭐 안 줄까 봐? 줄 테니까 좀 있어봐라. 민우 씨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은 통장만 받아서 바로 가고 주말이라도 올게요. 어머님은 자꾸 슬금슬금 눈치를 주시며 통장을 안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달라고 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통장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받아서 바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이 3만 원 남아있는 겁니다. 어머님,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그거 맞아. 네? 지금 여기 잔액이 3만 원. 저기 실은 내가 생활비로 좀 썼다. 저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동안 생활비 빼고 모아두었으면 돈이 얼만데 그걸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생활비로 다 쓰셨다는 겁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머리까지 띵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서 사시는데 연금도 나오고 있고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용 재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자식들한테 생활비 안 받아도 된다고 분명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웬걸. 말 한마디 없이 남편 월급을 어머님이 몽땅 다 쓰셨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이걸 다 쓰셨다고요? 그래, 내가 썼다. 왜요, 어머님? 연금도 있고
노후 자금 충분히 있다고 하셨잖아요. 돈이라는 게 들어올 데 없이 나가면 금방 또 쓰는 법이라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추궁했어요. 연금 들어오는 건 맞지만 애초에 어머님이 따로 갖고 계신 여유 자금은 없는 듯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신 거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 후로도 저한테 계속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얼빠져 있는데 어머님은 도리어 당당하게 따지시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아들 돈 썼다는데 네가 왜 나쁜 얼굴을 하고 있어? 내가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생활비로 좀 썼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다 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걸로 도박을 했니? 뭐 했니? 생활비로 필요해서 좀 썼다. 내 아들 돈인데 네가 왜 눈총을 주느냐고. 지연이도 제대로 자리 못 잡았는데 지연이랑 나랑 쓰려면 그 정도 생활비도 안 들겠어? 어머님, 왜 소리를 질러? 얘가 진짜 통장 챙겼으면 이제 그만 가라. 머리 아프니까. 라면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더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기분으로 통장을 챙겨갔죠. 그리고 망연자실하게 집으로 들어오는데 저 들어오자마자 남편놈 눈치 없이 치킨을 시켜 먹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통장을 집어 던졌어요. 치킨? 치킨이란 소리가 나와? 지금 이 통장을 눈으로 한번 봐봐. 어머님이 당신 그동안 모은 월급에 퇴직금까지 다 꿀꺽 하셨으니까. 근데 제 말에도 남편은 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에 더 어이가 없었죠. 다 알고 있었어? 뭐 엄마 필요한데 조금 쓴다는 건 알았지. 조금? 3만 원 남았고 다 털어쓰고 그것도 알고 있었어? 제 말에 남편도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엄마는 뭘 그렇게 다 썼지? 라고. 하지만 딱 봐도 남편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사기꾼 가족이 다 있나 싶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관리해 주신다. 고 큰 소리 탕탕 치면서 절대 안 주시더니 잔액 3만 원 남아있는 통장을 저한테 돌려주는 이 뻔뻔함은 도대체 뭔가요? 게다가 남편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남편의 반응에 부글부글한 기분으로 그 통장을 열어서 내역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머님이 월급을 다 쓰신 것도 맞는데 퇴직금은 한 번에 인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퇴직금까지 지금 다 쓰신 거야? 이 큰 돈을? 이건 생활비로 쓰신 것도 아니잖아. 저는 식겁하는 기분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왜? 어머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이건 아니지. 그건 뭔데? 나도 알고 있어. 어디 있는데? 어디 썼는데? 지연이 가게 차릴 때 보태줬어. 뭐라고? 저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몇 개월 전 네일샵을 열었는데요. 동업자가 있고 지연이랑 공동사장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지연이가 그 가게 차린다고 여태까지 일한 돈 다 투자했다고 했고 그 동업자가 많이 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연이를 여태껏 지켜봤을 땐 씀씀이가 정말 크고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그 와중에 돈을 모았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알아서 모아놨다고 했고 그걸로 창업비용 냈다고 하니 그렇구나 했었죠. 근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창업비용을 당신 퇴직금으로 했다고? 나한텐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본인 모은 돈으로 하고 동업자가 많이 낸다며? 근데 그 동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 가게 오픈은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그래서 내가 일단 급한 대로 좀 빌려줬어. 그런 걸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빌려줘? 급해서 빌려준 거고 지연이 장사 잘 되면
바로 갚으라고 했지. 그리고 나도 취업이 바로 될 줄 알았고 당신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거지. 저는 남편의 모습에 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저를 철저히 속여놓고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다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장남으로서 자기가 집을 좀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이런 걸로 무슨 이혼하자 하느냐 하더라고요. 월급은 몽땅 시어머니가 다 쓰고 겨우 퇴직금 남은 것도 지연이한테 다 털어줬다는데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내가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저는 그때 정말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 면상도 보기 싫어서 이혼 서류 하나 남겨두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 서류까지 남겨두고 집을 나가니 남편은 그제야 실감이 났나 보더라고요. 똥줄 제대로 탔는지 그때부터 저한테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엔 씨알도 안 먹히죠. 저는 무조건 이혼할 거다.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친정집까지 와서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비는 겁니다. 장남이라서 가족들 생활비 쓴다는데 싫다고 못했다. 동생이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차마 모른 척 못했다며 동생이 최대한 빨리 갚는다 그래. 그 말만 믿고 빌려줬는데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안 된 기분도 들었는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기로 각서도 쓰고 한 번만 봐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울고 불고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죠. 그래, 나한테 말 안 한 것도 괘씸하고 여지껏 나를 속인 것도 괘씸하지만 허튼 데 쓴 것도 아니고 어머님 생활비로 쓴 거라는데 라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면 나는 그냥 산속 어딘가에서 죽어야겠다.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어쩐다 하길래 마음 한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어리석었다 싶은데 그때까진 일말의 정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는 저를 속이는 일 없도록 하라며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을 시에 위자료 물고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쓰라 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라도 써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취업 자리 알아보라고 했죠. 남편도 제 말만 따르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다시 취업 자리를 열심히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봐도 열심히 알아보는 것처럼 내내 구인 사이트 찾아보고 면접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취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민하던 끝에 저희 친언니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 친언니는 그때 형부랑 단지 쪽에서 토스트 가게를 했었는데요. 장사가 꽤 잘 됐거든요.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언니가 원래 만들던 방식으로 개발해서 만든 토스트였습니다. 맛있고 독특하다 보니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언니가 원래 2호점을 내볼까 생각도 했었다는데 차라리 저희 보고 토스트 가게를 열어보라는 겁니다. 방법도 다 알려주고 이름도 다 갖다 써도 된다고요. 사실 언니네 가게가 워낙 잘 돼서 저도 예전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신문사도 그렇게 잘 되는 곳은 아니었기에 다니면서도 늘 불안불안하기도 했고 또 월급 자체도 적은 편이기도 했거든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몹시 적은 편이었죠. 무엇보다 저도 여태까지 해오던 일이 아니라 아예 다른 분야의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언니네 가게는 이미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저희도 위치만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언니네가 도와준다고 해도 가게를 열려면 기본적인 미천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언니네 가게 가서 일하는 것도 보고 일도 돕다 보니 이건 왠지 잘 될 것 같다. 나도 잘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언니가 다 떠먹여주는 상황인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계속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한테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예 맨 땅에 헤딩도 아니고 이미 잘 되어가고 있는 언니네 가게 체인점을 내는 거니까 시작부터 훨씬 낫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자기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도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제 퇴직금을 미천 삼아 창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언니네와 저희 부모님도 보태주시고요. 다만 남편네는 한 푼도 안 냈죠. 남편도 안 냈고 시댁에서도 전혀 안 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장사가 좀 잘 되면 다시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눈치였고, 저는 이전에 대판 싸웠을 때 시댁과 왕래를 거의 없애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뻔뻔한 어머님이나 지연이 얼굴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뒤로도 꼭 필요할 때 아니고서 시댁에 잘 안 갔습니다. 어쨌든 제 퇴직금에 언니와 친정 부모님 손까지 벌려서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토스트는 빠른 속도가 생명이다 보니 연습도 정말 많이 했어요. 언니네 가게까지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남편도 꽤나 열심히 하는 듯 했어요. 어차피 취업도 안 되고 이 방법밖에 없는 데다 또 저까지 회사를 그만뒀으니 죽기 살기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가 자리 잡은 곳이 좋았고, 또 기본적으로 언니가 개발한 토스트가 워낙 맛있고 독특하다 보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제법 잘 잡았고 매출도 좋았어요. 회사 근처 지역이라 단체 주문도 꽤 많았고 배달 손님도 많았죠. 그래서 너무 바쁜 시간대에는 몇 시간만 일해주는 알바도 뽑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될수록 남편은 점차 게을러지고, 사실 가게 운영 자체도 거의 제가 다 하는 거고, 남편은 재료 나르는 거나 힘쓰는 일, 배달 가는 정도의 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달도 점차 배달 대행 업체를 쓰더니 갈수록 게을러지고, 가까운 거리는 그냥 갔다 오라고 해도 안 가려고 하고요. 퇴근도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한 번은 저도 참다 따졌죠. 여보, 요즘 일 조금 하다가 왜 혼자 퇴근해버리는 거야? 나 없어도 되잖아. 딱히 내가 할 일도 없고. 왜 없어? 찾으려면 다 있는데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자기는 내가 시키는 일 빼고는 나서서 일 찾아서 할 생각은 전혀 안 하잖아. 눈앞에 일이 떡하니 있어도 모른 척하고. 제 말에 남편은 초반에는 실실거리며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사장님 화나셨나요?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도 너무 큰 싸움은 만들기 싫어서 적당히만 뭐라고 하거나 참은 적도 많고요. 근데 갈수록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잡고 뭐라고 했더니 남편이 더 성을 내는 겁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정말 큰 소리로 심하게 싸우게 되었죠. 너, 내가 사장님 해주니까 진짜 네가 뭐 대단한 사장님이나 된 줄 알아? 끼케야 3, 4,000원짜리 토스트 팔아먹는 주제에 뭐라고? 그런 너는 애초에 이거 왜 차렸는지 까먹었니? 너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차린 거잖아. 뭐? 빌빌거린다는 말 다 했냐? 너 돈 좀 번다고 남편이 아주 우습게 보여. 네가 우스운 짓을 골라서 하잖아.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태도가 달라져? 내가 열심히 안 했냐고? 그럼 네가 열심히 했어? 툭하면 먼저 일 끝났다고 퇴근해버리고. 진짜 짜증나. 너 때때 거리는 거 들으면 골까지 울려?
남편은 그렇게 짜증내더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만 안 하게 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 땐 언제고 또 그때는 새카맣게 잊은 건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될수록 남편과의 사이는 몹시 악화되었고 정확히는 남편의 게으르고 저한테 묻어가려고만 하는 진짜 모습이 다시 드러났다고 할까요? 저는 그럴수록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그때 이혼을 했어야 했다 싶을 정도로요. 책임감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잘못했다며 그렇게 빌 땐 언제고 이제 와선 큰 소리. 저도 너무 지겹고 싫더라고요. 게다가 그 무렵 어머님도 은근슬쩍 다시 연락해 오면서 애는 안 가지냐, 손주 언제 보여주냐고 해대는 겁니다. 남편은 절대 엄마가 전화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마저 안 지켜진 거죠. 어머님은 그 무렵 손주 챙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것도 웃겼습니다. 손주 있으면 이혼하기 쉽지 않을까 봐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참았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들었고 이혼에 대해서도 하루에 몇십 번씩 고민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확 이혼하고 싶기도 한데 또 이 정도로 이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고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알아서 제 결심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님하고 지연이가 저희 가게에 온 겁니다. 저는 아예 몰랐고요. 그날은 남편도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반가워하면서 맞이를 하더군요. 와도 얼마나 바쁜 시간에 왔는지 한숨이 절로 났죠. 저희 가게는 포장이나 배달 손님 위주여서 가게 안에 테이블이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거기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어머님과 지연이를 앉히더라고요. 저도 인사는 하면서도 여기는 왜 오셨나 싶기도 했죠. 가뜩이나 이혼할까 말까 하던 중이라서 시댁 식구들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안을 둘러보시더라고요. 가게가 진짜 작긴 작다. 안에서 안 먹으니까 그래요. 토스트가 맛있긴 맛있네. 잘 될 만해. 저는 그때까지도 바빠서 계속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예. 서영아, 그거 끝나면 얼른 좀 와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랑 지연이가 왔는데 너 할 일만 계속하니? 배달이 밀려서 좀 급해서요. 아이고,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미친 듯이 토스트 굽고 포장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남편하고 어머님 지연이는 둘러앉아서 토스트 먹고 주스 마시면서 웃으며 수다 떨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어찌나 속이 부글부글하던지 저는 바빠서 발동동하며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포장이라도 도울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앉아서 떠들고 있는 거였죠. 저는 이를 악물고 마저 일을 다 끝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보내고 나서 뒤쪽 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났니? 좀 와봐.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갔죠. 세상에 엄청 바쁘네. 너 돈 엄청 벌겠다. 배달도 엄청 많이 오고. 네, 한 달에 매출 얼마 정도니? 그 말에 남편이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이 조그만한 가게에서? 어머 하시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너 월급 좀 많이 받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안 받는데 뭐. 아니 얘 서영아, 너네 남편 일 시키면서 월급도 안 줘? 부부끼리 일하는데 무슨 월급이야? 그건 아니지. 엄밀히 이거 네가 하는 가게 아냐. 우리 민우는 직원인 셈이고. 근데 월급 한 푼 안 준다고? 예? 너 노동부에 고소당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 통해 생활비 지원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 저런 소리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주문 전화 와서 저는 일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뒤에 있었어요. 일하고 와서 온 삭신이 쑤셔서 파스 붙이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이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토스트 가게 지연이도 하나 차려주면 안 되느냐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지요.
뭐라고? 엄마가 한번 물어보래. 형수한테 아가씨 네일샵은 그때 당신 퇴직금까지 털어가면서 차렸잖아. 아, 그거 망했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월세가 너무 비싼데 손님도 없고 다른 가게들이 너무 싸서 경쟁력이 없나 봐. 백날 손톱 손질해줘봤자 3만 원, 5만 원. 이제 하기 싫은가 봐. 그렇게 문 닫으면 당신 퇴직금은 고스란히 날리는 거네. 아, 근데 우리 토스트 먹어보고 맛도 있고 꽤 괜찮은 것 같다고. 지연이도 음식 꽤 잘하거든. 손도 빠르고. 지연이한테 호점 하나 차려주면 그걸로 엄마랑 지연이 먹고 살면 어떨까 싶은데 하나 차려주라고. 돈이 어디 있어서 차려줘? 장사 잘 됐잖아. 좀 모아둔 거 없어?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저는 그 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당신 미쳤어? 진짜. 누굴 도와줘? 나 진짜 당신하고 당신 식구들 정신머리를 이해를 못하겠다. 결혼한 아들 통장 움켜쥐고 관리해주니 뭐니, 돈을 불려주니 뭐니 하더니 다 털어먹고 3만 원이 남아있질 않나. 퇴직금 받은 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지연이한테 낼름 줘버리질 않나? 나 근데도 다 참았어. 근데도 이혼까지 안 했다고. 근데 뭐? 이제는 가게를 차려달라? 그것도 우리 돈으로? 미쳤냐? 아, 왜 화를 내? 가족끼리 좀 돕고 살면 안 돼? 나 그 집 장남이고 우리 집 지금 생활비도 제대로 없어서 카드 돌려먹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네 여동생이 대책 없이 가게 말아먹은 건 아무렇지도 않나 보지.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걔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 거잖아. 근데 그 책임을 왜 나한테 지라고 하냐고? 와,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진짜 이기적이다. 돈 좀 번다고 가족이고 뭐고 안 보여. 가족이지. 내 가족이야. 너야말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했으니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따박따박 월급 너네 엄마하고 너네 동생한테 준 거잖아. 뭐? 됐어. 나 이제 안 해. 우리 이혼해. 너는 무슨 툭하면 이혼이야? 이번엔 진짜야. 나 도저히 너랑 계속 못 살겠다. 진짜 끝이야. 좋아. 나도 이혼할 거야. 너같이 이기적이고 돈돈거리는 여자. 나도 이제 싫어. 잘 됐네. 우리 이제 끝내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대판 싸우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이혼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말을 바꿔서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혼도 못 해주겠고 자기 일한 월급을 제대로 정산해서 주지 않으면 저를 고소할 거래요. 저는 그 말 듣고 어찌나 웃기던지 저는 당신한테 줄 돈 없으니 어디 고소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 빌려 먹으면서 남편 노동을 인정도 안 해주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말도 안 되는 소송까지 걸었죠. 집은 남편과 제가 반반을 한 거니 집에 관한 재산 분할은 당연히 반 나눠서 남편과 나누는 게 맞는데요. 일한 값을 내놓으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대응하면서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결혼 기간 2년 중 8개월가량 남편이 일을 안 해서 나 혼자 생활비를 냈던 것, 그리고 남편의 월급과 퇴직금까지 내 동의 없이 어머님과 지연이에게 준 것에 대한 자료까지 다 냈습니다. 게다가 가게에서 일을 할 때도 같이 일을 하기로 했음에도 근무 태도와 근무 시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CCTV 출퇴근 시간 기록까지 다 냈어요. 더불어 그 전에 이혼 얘기 오갔을 때 적었던 각서까지 모두 냈습니다. 저는 오히려 책임감 없고 시댁 식구들만 몰래 챙기며 돈을 빼돌린 남편의 행동은 명백한 유책 사유이고 이혼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결국 저희는 법정에서 다퉜고 그 과정에서 나온 판단은 이랬습니다. 가게 운영은 부부가 함께한 일이었고 벌어들인 수익 역시 부부의 생활비로 쓰였기에 뒤늦게
따로 급여를 요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였죠. 더불어 8개월이 넘도록 제가 혼자서 생활비를 댄 점, 배우자와 상의 없이 급여와 퇴직금을 임의로 써버린 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부 사이의 믿음이 깨진 점 등이 이혼 책임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신혼주택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고 그 지겹고 지긋지긋했던 남편과 드디어 갈라설 수 있었어요. 한때는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온갖 추한 모습을 다 보면서 격렬하게 법적 다툼을 벌여 끝을 맺는다는 게 씁쓸했지만 그래도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도 들더군요. 전 남편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이 번 돈은 전부 시댁으로 보내면서 아내인 저한테는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다니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퇴직금까지 날려버린 것도 화가 나는데 뻔뻔하게도 내 동생 사업자금 대줘 라고 요구하고요. 저를 완전히 호구로 여긴 게 분명해서 생각할수록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빨리 정신을 차리고 호구 신세에서 벗어난 게 다행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거머리 같은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착취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이혼이라는 경험이 남긴 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